여러분 반갑습니다. 해피 채널입니다. 본시험 적응 연습 37번째 그림 문제 완결편입니다. 그림 문제는 시험 문제 공개 이후 모두 102문제가 출제되었고 이를 분석하여 만들었습니다. 표준 교재에서는 16개 부분에서 한정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림 문제는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의 문제로서 대부분 실기 문제입니다. 지문에서 화살표의 방향, 자세, 편마비 등에서는 좌우측 구분에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시험 적응 연습 진행 설명은 생략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일시 정지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시험 때 유의사항 설명도 생략합니다. 각 문제에서 가장 적합한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1번 1번의 제시된 그림과 같이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근력 운동 효과는 2번 낙상을 예방한다입니다. 제시된 그림은 요초와 안정화 운동으로 척추의 안정성을 제공하여 다른 움직임을 할 때 척추를 잡아주는 역할로 요통 예방에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휴대용 변기 사용, 침대에서 이동, 보행 시 신체 안정에 도움을 주는 운동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요초와 안정화 운동 효과와 없거나 미흡합니다. 다음 2번입니다. 대상자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정상 반응으로 옳은 것은 그림을 자세히 보시고 답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5초 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2번은 대상자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정상 반응으로는 1번이 답입니다. 노인 대상자에게는 의자에서 일어날 때 만성 무릎 통증 등으로 일어나기 힘든 경우가 많으며 잘못 일어날 경우 요통을 유발하거나 기립성 저혈압 등 어지러움으로 쓰러지기도 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발의 간격, 허리의 반동, 상체의 숙임을 잘 활용하도록 대상자에게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지문 1번 그림과 아래 참고 사진과 같이 발을 의자 밑에 살짝 넣는 기분으로 하고 몸의 중심은 앞으로 약간 숙이면서 허리 반동으로 일어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힘이 덜 듭니다. 3번 3번 그림은 팔꿈치 통증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운동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팔꿈치 통증은 반복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등의 동작을 많이 할 경우 팔꿈치에서 손목 관절까지 통증을 유발합니다. 팔꿈치 통증에는 참고사진과 같이 테니스 엘보인 팔꿈치 외측 상과염과 골프 팔꿈치인 팔꿈치 내측 상과염이 있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대상자에게 안연고를 투여할 때 위치와 방향으로 옳은 것은 그림에서 안연고 짜 넣는 화살표 방향도 자세히 보시고 답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5초 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4번은 안연고를 투여할 때 위치와 방향은 2번이 정답입니다. 안연고를 짜 넣을 때는 하안금, 즉 아래 눈꺼풀을 잡아당겨 결막낭 위에 튜브를 놓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짜 넣습니다. 5번
5번은 대상자가 침대 아래쪽에서 누워 있을 때 침대 머리 쪽으로 올리는 방법은 5번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있는 경우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게 한다가 답입니다. 지문 1번 침대 상체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침대 상체를 낮추어야 올리기가 쉽습니다. 2번 양쪽 팔을 잡고 당겨 올리는 것은 대상자의 관절 능력 파악을 해야 합니다. 3번 침대 시트를 잡아서 끌어올리는 것보다 대상자의 협조를 유도해야 합니다. 4번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없는 경우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마주 서서 올립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대상자의 관절 능력을 파악하고 스스로 움직여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협조하게 한다로 침대 위에서 이동 시 유의할 점 3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6번 다음 그림과 같이 앉아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앞에서 일으킬 때 요양보호사의 지지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림을 보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0초 후 설명을 합니다. (6번의) 제시된 그림과 같이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앞에서 일으킬 때 지지 방법은 대상자의 체위 변경과 이동 돕기의 기본 원칙은 대상자의 신체 상황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즉 대상자의 활용 가능한 신체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약한 쪽, 즉 편마비 쪽을 지지합니다. 위의 질문에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이므로 대상자의 왼쪽은 활용 가능하고 요양보호사는 오른쪽을 지지해야 하므로 오른쪽을 지지한 그림은 지문 중에서 2번이나 3번입니다. 다음은 2번과 3번 중에서 차이점은 요양보호사의 손과 팔의 위치입니다. 요양보호사의 팔은 대상자의 허리를 잡아 지지해야 하므로 2번 그림이 맞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방법으로 옳은 것은 휠체어의 진행 방향의 화살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0초 후에 설명합니다. (7번은) 휠체어를 이용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방법에 관한 것으로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휠체어로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밀고 나오는 것으로 2번이 정답입니다. 지문 1번은 휠체어가 엘리베이터에 뒤로 들어가서 타고 뒤로 내립니다. 3번은 앞으로 들어가서 타고 앞으로 내리는 그림의 표현이고 4번은 앞으로 타고 뒤로 내립니다. 지문 5번은 요양보호사가 앞에서 휠체어를 끌면서 앞으로 들어가고 내릴 때는 앞으로 끌고 내립니다. 다음 8번입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안전하게 이동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화살표 진행 방향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15초 후에 설명합니다. (8번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여러가지 상황에서 이동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찾는 것으로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활용하는 것은 대상자 돕기의 기본 원칙 중의 하나입니다. 편마비 대상자에 관한 문제의 경우에는 어느 쪽이 잔존 능력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잔존 능력이 있는 쪽에 이용 대상 목표물을 두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오른쪽이 편마비이니 왼쪽이 잔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요양보호사는 마비된 쪽에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입니다. 지문 1번은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내려가는 그림인데 대상자가 사용할 수 없는 오른쪽 팔을 바닥을 짚고 있으며
요양보호사가 잔존 능력이 있는 건강한 왼쪽 팔을 지지하고 있어 틀렸습니다. 지문 2번은 바닥에서 휠체어로 타는 상황이지만 지문 1번과 같은 내용입니다. 지문 3번은 대상자가 혼자서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하는 상황인데 대상자가 건강한 쪽을 활용할 수 있도록 왼쪽에 휠체어를 위치시켜야 합니다. 지문 4번은 대상자 혼자서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하는 것으로 침대의 위치가 건강한 쪽, 즉 왼쪽에 오도록 휠체어를 위치시켜야 합니다. 다음 9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수동 휠체어를 사용하기 위해 제시된 펴는 순서로 옳은 것은 제시 순서가 팔걸이를 펼친다, 나 시트를 눌러 편다, 다 잠금 장치를 잠근다. 제시 순서에 따라 아래 지문에서 답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5초 후 설명합니다. (9번은) 수동 휠체어를 제시된 펴는 순서를 찾는 것으로 휠체어를 펴거나 접는 순서를 찾는 그림 문제는 가끔 나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휠체어를 접거나 펼 때 가장 선행되어야 할 순서는 잠금 장치를 잠금입니다. 이용 대상자 안전에 절대 필요한 만큼 잠금 장치의 잠금이 펼 때나 접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순서로 꼭 기억해 두실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사용하실 때는 위에서 바닥으로 내려가는 순서로, 접을 때는 바닥에서 위쪽으로 올라오는 순서로 찾으면 됩니다. 제시 순서가 가 팔걸이를 펼친다, 나 시트를 눌러 편다, 다 잠금 장치를 잠근다이며 제시된 순서에서 먼저 잠금 장치를 찾으면 벌써 절반은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기 위해 바닥 쪽으로 내려가면 잠금 장치를 잠그고 다음은 팔걸이를 펼치고 마지막 시트를 눌러 펴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다, 가, 나이며 4번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휠체어를 접거나 펴거나 첫 번째 잠금장치 잠그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번 (10번은) 성인용 보행기를 사용할 때 팔꿈치를 굽히는 각도와 보행기의 높이의 문제로 3번 각도 약 30도, 높이 둔부가 정답입니다. 표준교재 301페이지에 있으며 암기하는 것이 편합니다. 아래 참고 그림과 같이 팔을 가볍게 구부리고 보행기 높이는 둔부, 엉덩이 정도의 높이입니다. 보행기 사용의 바른 자세를 이미지화해서 기억하시면 오래 갑니다. 11번 (11번의)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기차에 내릴 때의 순서는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이나 버스 등에 오르고 내릴 때의 순서의 기준은 오를 때는 지팡이가 먼저, 다음 건강한 다리, 마지막으로 마비된 다리가 따라갑니다. 내릴 때는 지팡이가 먼저, 다음 마비된 다리, 끝으로 건강한 다리가 마지막까지 균형을 잡고 있다가 옮기는 순서입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순서를 나열해 보면 2번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순서입니다. 12번
12번은 복지용구 보행보조차 실버카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부분은 복지용구의 안전사용은 잠금장치 즉 브레이크로 연관시켜 두는 것이 편합니다. 보행보조차 실버카의 브레이크는 제시 그림에서 다 부분입니다. 답은 3번 다 브레이크입니다. 13번 13번은 복지용구 중에서 노인장기요양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것은 3번 이동욕조가 답입니다. 표준교재 311페이지에 있으며 복지용구 대여 품목은 내구성이 다소 길고 외형상 크기가 비교적 큰 것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로 대여 품목 6종은 수동 휠체어, 전동 침대, 수동 침대, 이동욕조, 목욕 리프트, 배회 감지기입니다. 14번 14번은 화재 발생 시 불을 끄기 어려운 경우 신속히 대피하는 방법이 틀린 것입니다. 화재 시에는 엘리베이터를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번 엘리베이터 활용이 정답입니다. 15번 다음 중 설거지하는 순서로 옳게 나열한 것은 5초 후 설명합니다. 15번은 설거지하는 순서가 맞는 것은 정답은 2번 유리컵, 수저류, 밥그릇, 국그릇 순서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유리컵, 수저류,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 프라이팬 순으로 설거지합니다. 기름기가 적고 음식물이 덜 묻은 그릇부터 먼저 설거지를 합니다. 16번 16번의 그림의 표시 방법으로 건조해야 하는 세탁물은 5번 꽃무늬 블라우스입니다. 아래 다른 세탁물 건조 표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번 17번은 침해 대상자에게 왼쪽과 똑같이 오른쪽의 빈표에 도형과 숫자를 넣을 때 향상될 수 있는 주요 인지 기능은 3번 주의력이 답입니다. 표준교재 495페이지의 활동 예시 4번 똑같이 그리기입니다. 이는 주의력 높이기 훈련입니다. 다음 18번 대상자가 떡을 먹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목을 잡고 괴로워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5초 후 설명을 합니다. 18번은 하임리히법을 실행하는 그림을 찾는 문제입니다. 하임리히법은 먼저 대상자의 뒤에 서서 대상자의 배꼽과 명치 중간에 주먹을 쥔 손의 엄지손가락이 배에 닿도록 놓습니다. 이를 실행한 그림은 1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은 다른 한쪽 손으로는 주먹 쥔 손을 감싼 다음 양손으로 복부 윗부분 후 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립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하임리히법을 설명했습니다. 19번 19번은 심폐소생술을 할 때 기도 유지는
대상자가 반응을 하지 않고 의식이 없으면 구강 내의 혀를 지탱하는 근육이 이완되어 기도가 폐쇄될 수 있기 때문에 반응이 없는 대상자에게 필요합니다. 기도 유지 실행 방법은 구조자가 한 손을 대상자의 이마에 올려놓고 손바닥으로 대상자의 머리를 뒤로 젖히고 다른 한 손으로 턱 아래 뼈 부분을 머리 쪽으로 당겨 턱을 위로 들어줍니다. 이를 실행한 그림은 2번입니다. 20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자세로 옳은 것은 그림을 보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초 후 설명합니다. 20번의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자세로 옳은 것은 1번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가슴 압박은 구조자의 체중을 이용하여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서 어깨와 일직선을 이루게 하고 구조자의 어깨와 대상자의 가슴이 수직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본시험 적응 연습 그림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이어서 계속되는 매회 출제되는 문제 모음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매회 출제 문제 모음, 요점 정리와 문제 풀이, 모의고사와 요점 정리도 계속됩니다. 오늘 문제 풀이와 해설 중에서 잘못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